안녕하세요 여러분, 북도시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읽었던 책 중에 제가 가장 좋았었던 책 베스트를 꼽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월부터 읽었던 책 중에 완독하고 영상으로 리뷰한 책이 딱 90권이더라고요. 영상으로 만들지 않은 책은 뺐고 1, 2권으로 나누어진 경우에 각각 한 권으로 계산했습니다. 읽은 책 리스트를 보면서 어떤 책을 골라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각각의 책들이 각각의 재미와 매력이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읽고 나서 여운이 많이 남은 책. 그 여운이 재미있어서일 수도 있고 슬퍼서일 수도 있고 놀라서일 수도 있고 감동해서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책을 다 읽고 덮고 나서 그 여운으로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던 책을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개인마다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 좋았었다. 저의 일기장을 보는 느낌으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올해의 책은 이건 진짜 아마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투영되어서 선정된 책인 것 같은데요. 정대건 작가님의 지비빌런 고태경입니다. 2020년 한경 신춘문예 당선작이고요. 근데 이걸 리뷰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책의 작가님이 작년에 역주행하면서 한참 핫했었던 급류를 쓰신 작가님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급류에 대해서는 살짝 혹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작가님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를 알고 정말 놀랐어요. 이 책은 33살의 영화감독 조혜나가 지비빌런으로 알려진 50대 고태경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카페에서 읽다가 울었는데요. 아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40이 넘어서 드라마 공부를 시작해서 망생의 시절을 거치면서 아무런 보상이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 일을 과연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몇 달씩 몇 년씩 뚜렷한 성과가 없는 일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계속 노력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나중을 생각하고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매몰 비용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덮고 나서 어떤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계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가는 분들에게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계속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개인적으로 깊은 여운이 남았던 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장 바티스트 앙드레아의 그녀를 지키다입니다. 2023년 곤쿠르상 수상작이고요. 책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외소증으로 태어난 미모가 석공예가로 성장해가는 과정과 명문가의 막내딸 비올라가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이 굉장히 고전적이면서 우아해서 세계 문학 전집을 읽는 기분이 들었던 책이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을 건드린 부분은 바로 응원할 수 있는 캐릭터의 매력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인공의 미모는 외소증이고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재능과 자존감이 있었고 힘든 상황에서도 남 탓, 세상 탓을 하면서 비관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성장해 나가요. 그리고 비올라는 미모와는 반대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직진하는 인물입니다. 이 평생 동안 이어진 두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 사이의 감정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면서 마냥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터닝 포인트를 잘 매치해서 추락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등락이 있는 이야기의 흐름도 좋았고요.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여운이 남고 인생에 대한 의지와 극복,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사람에 대한 믿음, 희망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올해의 책은 피에르 르메트르의 오르 부아르입니다.
이 피에르 르메트르라는 작가는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작가 활동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추리 스릴러 장르에 대한 소설을 주로 썼었다고 합니다. 이 책으로 2013년에 곤쿠르상을 수상했는데 당시에 대중문학 작가가 문학성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는 곤쿠르상을 수상해서 엄청난 이변으로 평가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문장도 위트 있고 추미스 쓰시던 분답게 속도감 있고 위기감도 있고 반전도 있고 재미가 있는 거, 작품성이 있는 거 이렇게 각각도 어려운데 재미와 작품성을 둘 다 잡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이야기다. 이 책의 로그라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은 두 남자가 전후의 혼란을 틈타서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기리는 사업에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역시 가장 큰 장점이 캐릭터 구축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인물 하나 버릴 인물이 없고 각각이 다 개성이 엄청 뚜렷하고 매력 있어요.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인 인물이고 사기꾼이지만 응원하고 싶은 캐릭터를 구경하는 재미가 특히나 쏠쏠했던 책입니다. 같은 세계관을 바탕으로 화재의 색과 우리 슬픔의 거울이라는 후속작들도 나와 있거든요. 하나의 잘 짜여진 세계관과 캐릭터를 구축하면 이렇게 이야기가 술술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책인데요. 쯔진천 작가의 동트기 힘든 긴 밤입니다. 추미스 분야 소설들은 당연히 도파민과 재미를 추구하는 소설들인데 이 책은 그러면서도 찡한 여운이 많이 남았던 소설이어서 선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읽고 나서 너무 재밌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재밌다고 인정해준 소설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공안과 검찰원 등 수사 조직의 부패와 권력 유착에 맞서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책이 중국에서 출간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중국 버전의 도가니 같다.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 책도 읽다가 울었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안락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분노하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정의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렇게 북토시 피셜 올해의 책 4권을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곰탕, 책도둑, 자기 앞의 생은 제가 다시 봐도 재미있는 소설책 추천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새로 읽은 책이 아니라 예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은 거여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올타임 추천 도서고요. 올해 초에 읽었던 가여운 것들은 영화와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책이고 프랑켄슈타인을 살짝 비튼 것 같은 독특한 소재의 전개 방식도 특이해서 이게 현실인지 사실이 뭔지 헷갈려 하면서 읽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표지도 너무 예쁜데 표지와 책 안에 있는 사파들을 저자가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 그림,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다능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홈 비터 홈은 올 초에 방영했던 모텔 캘리포니아라는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라고 해서 읽었던 책인데 개인적으로 문장의 말맛이 너무 좋아서 술술 잘 읽혔고 가슴 달달한 로맨스를 보는 재미가 있어서 두근두근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로맨스 소설 중에 이도우 작가님의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랑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소설 재미있게 읽으신 분이면 이 책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러스트는 2023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소설인데요. 같은 이야기를 각각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독자들이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라쇼몽식 서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가의 거물에 대한 이야기 자체도 재미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겹의 반전을 경험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있는 번역가님의 옴기니의 말 부분도 너무 재미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 다음 1984. 이 저자인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썼던 때가 1949년인데 그 시대의 근미래로 상상하고 쓴 1984년의 상황이 마치 예언서처럼 여러 가지가 현실화된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개인정보가 국가나 기업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감시되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두려워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시녀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일단 읽으면서 눈앞에 장면이 그려지는 듯한 시각적인 묘사가 굉장히 훌륭한 책이고, 그래서 영상 창작자라면 누구나 탐낼 수밖에 없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영화화도 되고 드라마화가 되기도 한 소설인데, 저는 그래픽 노블이랑 함께 읽었는데, 그래픽 노블도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상상했던 장면들을 이렇게 시각화를 너무 예쁘게 잘 해놔서 이 그래픽 노블이랑 함께 읽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 저자인 카미는 이 책의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지는 위험을 겪게 된 어떤 젊은이가 술책을 쓰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음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야기라고요.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물론 함께 지켜야 할 공통된 도덕적 가치는 있어야 되겠지만, 다만 다른 사람들과 반응과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그가 악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극악범죄를 저지를 위험인물로 몰아가고 그 사람의 인격을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걸까? 세상은 부조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만 거기에 분노하고 발악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짧은 분량이지만 강렬하게 다가온 책이었습니다. 귀신들의 땅도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 명의 시점으로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잘못 알려지고 잘못 알고 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구조의 이야기여서 살짝 복잡하기는 하지만 끝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읽을 수 있었던 소설입니다. 제목에 귀신이 나오지만 공포소설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무시하고 없는 취급을 하며 배척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딱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상상을 덧붙여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소문을 퍼뜨리지만, 그렇게 와전된 이야기는 진실이 아닐 수 있고 그 편견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남의 일을 함부로 넘겨짚지 말아야겠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25년 한 해 동안 재미있게 읽고 기억에 남는 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안 읽은 책도 많고 그저 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거니까 저런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구나,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책을 읽고 생각이 커가는 북토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6년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자고 먹고 놀고 하는 일상이더라도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